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쌤입니다. 오늘 원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의 최고의 성군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정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또 같은 시간 역사 수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만큼은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열심으로 역사 수업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더 큰 유익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더욱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오늘도 즐겁고 유의미한 역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주제는 농민과 천민의 봉기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키워드는 농민 그리고 천민입니다. 이들이 고려 사회에서 우리가 무신 정권 시기까지 배웠죠. 무신들이 집권한 그러한 고려 사회에서 농민과 천민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볼 거고요. 삼국 부흥 운동은 어떻게 연결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정권 시기에 과연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전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점점 더 힘들고 살기 어려워졌을까요? 대충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농민들의 삶을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려의 집권자였던 무신들, 군인들은 백성들을 돌보는 데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 다툼만 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정작 농민과 천민들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시기에 농민들은요, 고려 조정에서 무신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농민들한테 세금량을 더 늘리고 더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가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그냥 유랑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 되거나 도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던 농민들은 더 많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고 공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가 얌전하게 내라는 대로 세금을 다 내고 뭐 뺏어가면 다 뺏어가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폭발해버리는 그런 시기까지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고려에는 고려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봉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전 찾아보니까 벌떼처럼 떼지어 세차게 일어나는 걸 봉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벌떼를 본 적 있나요? 벌떼? 저는 예전에 교생실습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맑은 날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갑자기 막 구름이 끼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게 구름이 아니고 벌떼였어요. 벌떼가 이제 한 머리 위로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그 머리 위에 벌떼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그 해가 가려져서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그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막 순식간에 막 도망갔거든요. 그렇게 벌떼가 막 그렇게 날아다니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이 고려 사회에 농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려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점이 표시된 데가 봉기가 일어난 곳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봉기가 일어나요.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의미 있는 봉기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상도의 운문과 초전이란 지역에서 김삼이와 효심이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국가에서 뺏어가는 그런 것들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망이 망소이의 봉기인데 지역이 어디냐면은 공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에서도 공주 명학소라는 지역인데 이 소라는 지역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고려에 그 행정구역 배울 때 향, 부곡, 소라고 하는 차별받는 지역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 중에 소였던 거예요. 공주 명학소. 이 지역은 원래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 고려 후기가 되면서 더 많은 수탈, 더 많은
이제 집권자들의 횡포가 일어나니까 이제 가뜩이나 불만이 많았는데 얼마나 더 그 불만이 심해졌겠어요. 그래서 공주 명학소의 소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 앞에 망이 망소의 사람 이름입니다. 둘이 형제예요. 이 망이와 망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를 일으켰고요. 결국에 이렇게 그 소지역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니까 조정에서는 그럼 너네 이제 우리가 잘 들었어. 너네 이제 소 말고 현으로 승격시켜 줄게. 이렇게 말로 잘 달랬다가 이들이 좀 봉기를 좀 수그러뜨리니까 다시 이제 그 관군들이 이 지역 사람들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들은 결국에는 다 실패로 끝나거든요. 농민들이 불만을 갖고 들고 일어났지만 뭐 길게는 10몇 년까지 이렇게 그 정부와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 실패로 끝나요. 이런 불만들이 이제 쌓였다가. 하지만 이런 걸로 봤을 때 당시 고려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을 잘 관리하고 지방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조정해주지 못하니까 그 지역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을 일으킨 거죠. 봉기를 한 거잖아요. 지방 통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농민들뿐만 아니라 또 들고 일어난 집단이 있습니다. 자, 농민들은 일반 평민이에요. 그들보다 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천민, 이 노비 신분들의 사람들도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민의 봉기라고 하는데 이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 무신정권 시기에서 그 집권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 중에 그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로 역임했었던 사람이 이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천민이었거든요. 천민이었지만 무신정권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힘을 얻어서 최고 지배자까지 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천민들이 대다수의 천민들은 이제 노비 생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민이라는 사람이 천민 출신이지만 최고 지배자가 된 것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고 우리도 권력을 잡자, 우리도 들고 일어나자 하면서 전국에 있는 천민들도 이제 들썩들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시기니까 이제 고려 사회의 신분 사회, 뭐 귀족이 있고 뭐 양인이 있고 천민이 있던 그런 신분 질서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난 두 개를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만적의 난이라는 난이 있었는데 위치가 여기 개경에서 발생한 난입니다. 개경이면은 당시 고려의 수도였죠. 이 만적의 난을 일으킨 만적이 누구냐면은요. 최충원. 최충원도 무심집권 시기에서 권력을 잡았던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최충원의 노비예요. 이 최충원의 노비 만적도 항상 지켜봤던 게 그냥 힘이 있으면 권력을 잡을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천민들도 더 이상 억울하게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우리들끼리 힘을 모아서 그 신분제도를 다 엎어버리자. 우리들도 권력을 잡자라고 한 거겠죠. 이때 만적이 주변 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닌 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 왕후장상이 뭐냐면은 왕이 될 씨 아니면 뭐 재상, 지도자가 될 씨가 따로 있냐. 뭐 김씨만 왕이 되고 뭐 최씨만 왕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고 그래서 이들을 뭐 전국에 있는 천민들을 해방시켜주자 이렇게까지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누군가 이제 내부자가 그걸 고발했어. 자기 주인한테 우리 만적을 그 리더로 하는 그런 모임에서 이제 난을 일으킬 거다라고 누가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진압이 되고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주 지역에서 전주 관노의 난이 발생하는데 관노라고 하는 거는 그 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관노라고 해요. 그 관노들도 우리 더 이상 기존의 이 시스템에 우리가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실패로 끝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려 정부의 지방 통제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지역에서 이 고려라는 사회에서 이제 못 살겠다. 농민들과 천민들은 힘들어 죽겠고 고려 조정에서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만 하고 우리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 차라리 과거에 있었던 신라, 고구려, 백제 그때가 더 좋겠다라고 하면서 과거 삼국을 다시 일으키자 하는 삼국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과거 고구려 땅에서 과거 신라 땅, 과거 백제 땅에서 삼국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 다
이제 진압이 되고 마는데 역시나 고려의 지방 통제력이 점점 떨어지고 고려 사회가 점점 힘든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127쪽이고요. 교과서를 다 피셨으면은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같이 밑줄을 칠게요. 자, 농민의 봉기. 자, 무신정변으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일반 평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무신들 간의 권력 쟁탈전으로 사회가 혼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밑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자, 무신 집권자들은 농장을 확대하고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농민들의 삶이 힘들어졌겠죠. 자, 지방관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에 일부 농민들은 유랑민이 되거나 도적이 되었고 전국에서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자, 특히 경상도 운문과 초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김삼이와 효심의 봉기 밑줄. 그 규모가 컸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농민 봉기는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났고 고려 정부는 점차 이를 통제하는 힘을 잃어갔다. 지방 통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과중한 수탈과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았던 자, 향부곡 서민들도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봉기를 일으켰다. 그중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이가 주도한 봉기 밑줄. 한때 충청도 지역을 점령할 정도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때 명학소를 현으로 승격시켜 주는 것으로 무마하였으나 이후 다시 투벌을 시도하였다. 뒤에 천민의 봉기 볼게요. 자, 무신정권 기에는 이의민을 비롯한 천민 출신의 최고 지배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지위나 신분을 지닌 사람이 윗사람을 꺾고 권력을 잡는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하자 고려 사회의 밑줄 신분 질서는 흔들리게 되었다. 자, 당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천민은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신분제의 변동 속에서 신분 해방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12세기 말경에는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을 중심으로 밑줄 노비들이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봉기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봉기는 사전에 그 무리 중 한 노비가 자신의 주인에게 계획을 알려 실패하였다. 배신자가 있었던 거죠. 이 만적의 봉기는 실패했는데 그 이 배신자는 결국에 돈을 많이 받고요. 그 천민에서 그 양민으로 신분 상승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결국 그 평등을 주장했던 그 봉기 세력은 다 죽임을 당하고 배신자는 잘 살아남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자, 뒤에 전주에서도 관의 노비들, 관노라고 표현합니다. 밑줄 치고요. 관노들이 지방관의 부역 동원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으며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신분 해방을 위한 봉기가 발생하였다. 다음. 자, 무신집권기에 잇따라 일어난 천민의 봉기는 신분상 가장 낮은 계층인 노비들이 과도한 부역에 저항하고 신분 해방을 주장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고려에 대해 반대하여 밑줄 삼국 부흥 운동이 나타났다. 자, 경주에서는 이비와 패자가 신라의 부흥을 도모하였다. 1217년에는 서강에서 최강수가 고구려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전라도 담양에서는 이연년 형제가 백제를 부흥시키자며 봉기하였다. 그러나 이 봉기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실패였지만 고려 사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수업을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요약해서 그 학습 과제로 제출을 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농민의 봉기할 때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봉기 얘기했죠? 여기서 공주 명학소가 지금이 어딘지 아세요? 자, 고려시대 때는 그 지역이 공주에 있는 명학소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 지역이 지금은 대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전시의 탐방동 지역이 과거에는 공주 명학소였거든요. 지금의 탐방동이. 그래서 지금 그 남선공원인가? 거기 가면은 망이망소이 봉기 기념 탑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더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 농민들과 천민들의 봉기는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들이 주장했던 거는 자유 그리고 평등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목숨을 걸고 그 봉기를 일으켰는데 결국 그 집권자들의 권력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끝나요. 하지만 우리 지금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누구나 자유롭고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았던 또 피 흘리면서 싸웠던 그런 선조들의 노력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더욱더 값지고 의미 있게 열심히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 강의 끝까지 들으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